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부터 공업사 파트 A-2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이제 저희가 A-1에서는 1개, 2개, 그리고 고개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 해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렇죠?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이제 파트 A2에서는 우리가 주 내용이 이제 연립 상미분 방정식 풀이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상미분 방정식 중에 개수가 이제 상수 개수가 아닐 경우에 급수 해법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급수의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플라스 변환까지 해서 저희가 파트 A-2를 이제 끝낼 예정입니다. 파트 A-2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트 A의 이제 기말고사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제 연립 상미분 방정식부터 할 거예요.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모델링이라는 거는 연립 상미분 방정식은 이제 변수가 두 개죠. 두 개인데 이 두 개에 대한 이 상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제차가 있고 비제차가 있는데요. 제차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방정식 제차라고 그러고 방정식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비제차라고 그러죠. 그렇죠? A하고 이제 뭐 Y 벡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 5, 6은 우리가 정석법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계점이라는 거는, 이제 얘가 뭐냐면은, 이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Y1과 Y2가 해죠. 이 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평면에 대해서, 이제 이거 이상평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 평면에서 기울기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점 인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비선형 연립 방정식의 정성법, 그러니까 인계점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저희가 변사화시켜서 인계점에 대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2장의 내용은 이제 급수에 관련된 건데, 급수에란 뭐냐면은 우리가 파트 A-1에서 했던 거는 y2- 더하기 py- 더하기 qy는 제로. 이 제차 방정식 할 거예요. 그 제차 방정식에서 p하고 q가 상수인 경우였죠. 상수가 아니고 함수나 변수일 때 우리가 급수해를 사용하는데 급수해를 사용하려면 거듭제곱 급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 해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개수들이 상수가 아닌 이제 방정식 중에 대표적인 게 르장드르 방정식하고 베셀 방정식이 있는데 르장드르 방정식을 하고요. 베셀 방정식은 저희가 얘는 이제 어떤 개수가 비해석적이기 때문에 프로베니어스 해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 해법인데 이것도 거듭제곱 급수 해법인데 이 형태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저희가 베셀 방정식과 베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렇죠. 2-8 여기까지 베셀 방정식에 대한 거죠. 그렇죠. 베셀 방정식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2종 베셀 함수를 대입을 해서 저희가 일반회로 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스 변환은 저희가 적분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죠. 그렇죠? 정의가 되는데 이걸 왜 쓰냐 하면은 상미분 방정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배수적인 해법으로 풀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을 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요. 이계로 했지만은 뭐 고개나 단계나 사계 같은 고개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라플라스 변환하려면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1이동 정리에 대해서 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함수와 또 적분의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 R의 이제 여러 가지 함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R이 될 수 있는 함수가 이제 단위 계산 함수하고 디락 델타 함수 이런 합성고 컨볼루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R의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3-6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서 그놈의 미분하고 적분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고, 3-7은 이제 3-6을 이용을 해서 변수 개수를 가지는 상미분 방정식의 라플라스 변환인데,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변수 개수를 갖는 상미분 방정식이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풀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라플라스 변환. 연립 상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또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으로 연립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9는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적분입니다. 주로 적분인데, 이걸 응용을 하면 어려운 적분 우리가 손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론 이제 강의는 끝내고요. 그리고 이론에서 다뤄보지 못한 문제를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이제 다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저희가 연립 3위분 방정식이 어떻게 모델링이 되고, 어떤 이제 공학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얘를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모델링의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상미분 방정식은 이제 이런 모델에서는 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두 개 탱크의 혼합 문제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상미분 방정식은 탱크가 하나였죠. 그렇죠? 근데 얘는 탱크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되겠죠. 탱크가 저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으면 이제 앞에서 끝났는데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탱크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 있죠. 탱크가. 그렇죠? 하나가 두 개의 탱크에서의 혼합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얘가 이제 T1 탱크 1이고 탱크 2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탱크 문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초기 조건이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초기 조건이 있었고, 초기 조건이 이거죠. 그렇죠? T1에 1번이 뭡니까? 1번인데, 그렇죠? 1번이 뭐죠? 우리 T1, T2의 최초 시점, 그렇죠? 최초 시점의 T1, T2에 있는 이제 용액,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물의 양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초기 조건이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이 우리가 유입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유입 조건이 있죠. 그렇죠? 유입 조건을 하려면은 분당 T1에서 T2까지 이만큼 들어가고 T2에서 T1으로 유입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입 조건은 우리가 이제 3이 되겠죠. 3이. 그렇죠? 여기가 T2에서 T1으로 유입되는데 그렇죠? 분당 유입되는 이런 양이 얼마다 이게 나올 거고 그렇죠? 얘는 2번이 되겠죠. 2번이니까 그렇죠? 얘가 T1에서 T2로 유입되는데 분당 얼마가 유입된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거고 세 번째 유출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유출 조건이 나가는 거죠. 유출 조건은 그렇죠? 유출 조건은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T1 입장에서 봤을 때는 2가 유출, 2가 나가는 거니까 2가 이제 T1에서 T2로 나가는데 이제 분당 얼마나 나가느냐 이런 조건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3번이겠죠. 그렇죠. T2에서 T1으로 나가는 게 T2에서 T1으로 나가는 거죠. 분당 얼마나 나간다 이게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번째 조건이 이제 균질 조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가 얘는 균질 조건이에요. 그렇죠. 균질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탱크 안의 소금물하고
소금의 비가 일정하다는 게 균질 조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탱크 안에 소금물의 양분의 탱크 안입니다. 그렇죠? 인 탱크 안에서 그렇죠. 탱크 안에서의 소금물과 소금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게 균질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얘는 처음에 T1, T2에는 각각 물 100갤론하고 소금 0파운드 그리고 갤론이 있고 그렇죠. T1에 100갤론, T2에 100갤론이 있고 T1에는 0파운드, T2에는 150파운드가 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초기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어떻게 됩니다. 초기 조건은 T1하고 T2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처음에 초기 조건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소금이 이제 물이 이제 100갈렘 있고 있죠. 100갤론 있고 이제 소금이라고 합시다. 이제 용질인데 용질 소금이라고 합시다. 소금이 이제 0파운드가 있고요. 얘는 물이 100갤론이 있고 그렇죠? 이 소금이 150파운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이 저희가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조건은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일본 초기 조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물을 잘 휘젓는다는 것이 뭡니까? 균질하다는 거죠. 이건 네 번째 균질 조건이고 그렇죠. T1에서 T2로 유입되고 T2, T1으로 동시에 유입된다. 이게 유출 유입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유입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입 조건이죠. 그렇죠? 유입 조건인데 T1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2갤론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제 합치면 이제 뭐 소금물이 되겠죠. 그렇죠? 소금물이 되고 얘도 소금물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합친 게 2갤론이 유출된다. 분당. 그렇죠? 얘도 소금물이 2갤론이 유입되고 그렇죠? 유출되는 것도 그렇죠. 유출되는 거 이거죠. 이거. T1에 유출되는 거. 그래서 소금물 2갤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균질 조건. 균질 조건은 탱크 안에서의 소금물과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 그랬죠. 이게 균질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하려고 했냐면은 일정 시간 T분이 지나면 T1과 T2에 남은 소금의 양을 T1에 남은 소금의 양을 Y1T라고 그러고 그렇죠? T2에 남은 소금의 양을 Y2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은 T1에 있는 소금의 양이 변화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Y1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출되는 소금의 속도하고 빼기 유입되는 소금 속도 그렇죠. 그럼 유출되는 소금이 이거는 이제 소금물이죠. 그렇죠. 유출되는 게 소금물입니다. 그렇죠. 이 소금물에 소금이 얼마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알려면은 이걸 쓰면 되지 그렇죠. 이걸 쓰면 얘를 이제 얘하고 얘를 이제 알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소금물이 어떻게 T 시간에 소금물은 원래 100갤론이네 2갤론이 들어와서 2갤론이 나가니까는 100갤론 똑같죠. 그렇죠. 100분의 그렇죠. 100분의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소금의 양을 모른다 그렇죠. 유출되는 소금을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고 얘는 얼마입니까? 2갤론이 나갈 때 그렇죠. 2갤론이 나갈 때 이게 유출되는 소금이 Y1이죠. 그렇죠. Y1이고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0.02 Y1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유출되는 속도죠. 그렇죠. 속도고 유입되는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입되는 것도 우리가
100분의 그렇죠. 이제 Y2가 유입되겠죠. Y2가 유입이 되고 그렇죠. Y2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탱크 2, 탱크 1은 유입되니까. 그리고 이 갤론에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0.02 Y2 이렇게 되나 이거죠. Y2가 되니까 Y1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유출되는 게 유입이고 그렇죠. Y1이 빠져나가는 게 유출이고 Y2가 들어오는 게 유입이죠. 그렇죠. 유출되는 게 0.01, 0.02 Y1이 되고 그렇죠. 여기 유입되는 게 0.02 Y2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입되는 소금 속도에다가 유출되는 소금 속도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변화량이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Y2가 되고 Y1이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면은 우리가 Y2도 어떻게 됩니까? Y2도 Y1이었고 Y2 다시도 유입되는 소금 속도에다가 그렇죠. 속도에다가 유출되는 소금 속도죠. 그렇죠. 속도니까 이제 유입되는 거를 우리가 이게 유출되는 것부터 하면은 Y2가 나가는 거 유출되는 거 그렇죠. 이 갤론에 이게 되니까 그렇죠. 얘가 0.02 Y2 이게 유출이고 그렇죠. 유입되는 거는 탱크 1에서 이제 Y1이 유입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0.02 Y1 이게 유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 어떻게 돼? Y2 다시가 유입되는 게 0.02 Y1이고 그렇죠? 빼기 0.02 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Y1 다시가 0.02 Y1 빼기 0.02 Y2 그리고 Y2 다시가 0.02 Y2에다가 빼기 유입되는 거니까 얘가 Y2가 되고 유출되는 게 Y1이죠. 그렇죠? 유입되는 게 탱크 안에서 Y1이 유입되고 0.02 Y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쓰면은 Y1 다시 Y2다 이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걸 행렬로 쓰면은 0.02 그렇죠? 마이너스 0.02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0.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Y1, Y2라고 하면은 Y1과 Y2로 우리가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맞추면은 Y2로 맞추고 그렇죠. 이 맞추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1, 2로 맞추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0.02에다가 0.02 얘가 0.02 마이너스 0.02가 돼서 얘를 이제 나타내면 얘를 갖다 우리가 y 벡터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2x2 행렬을 a라고 하면 a가 되고 얘가 y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식을요. 그래서 이게 제차죠. 제차 연립 방정식인데 식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탱크가 두 개 있는 모델링이 연립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회로망도 저희가 연립 방정식으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루프가 두 개가 있죠. 루프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제차 상미분의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원이 있기 때문에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배치 방정식으로 하면은 I1 루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I1 루프에 대해서는 키르히호프 볼티지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가서 얘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어떻게 되죠? L에 di1 dt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얘가 지금 L이 1이니까 그렇죠?
i 다시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i 다시로 쓸 수 있고, 그렇죠? 얘는 이제 i1은 이쪽으로 흐르고 i2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4에 i1 빼기 i2가 제로죠. 그렇죠? i2에 대한 루프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4에다가 i2 빼기 i1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요, 더하기 c분의 1 인테그랄 i d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c가 0.5니까 지금 2가 됩니다.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0.5니까는 2가 되겠죠. 2가 되고 i2가 되겠죠. i2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얘 2가 되고, 그리고 얘는 더하기 6에 i2가 제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적분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적분이 돼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저희가 미분을 하면,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양변을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i1 루프는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하면은 i1 루프는 12를 이렇게 넘기면요, 얘가 i1 다시죠. i1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4의 i1 플러스 4i2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i2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i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i2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i2는 우리가 이제 맞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i2가 어떻게 되냐면은 i2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4i2 다시 빼기 4i1 다시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더하기 2i2 더하기 6i2 다시가 제로가 되죠. 그렇죠? i2 다시에 대해 정리해야 되니까 i2 다시는, 그렇죠? 4 나누면 i1 다시인데 i1 다시가 마이너스 4i1 더하기 4i2 더하기 12가 되고, 그렇죠? 더하기 이렇게 이걸 다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거 하면 10i2가 되겠죠. 10i2는 넘기면은 10i2 다시가 4i1 빼기 2i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10i2 다시가 4에다가 i1 다시가 지금 이거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i1 더하기 4i2 더하기 1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i2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10을 나누면은 이제 1번이고, 그렇죠? i2가 어떻게 되냐? i2 다시가 양변에 10을 나누니까는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1.6 그 i1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16i2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14죠. 그렇죠? 플러스 1.4i2 그렇죠? 이렇게 되고 48에서 10 더하기 4.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보니까는 지금 i1이 이거죠. i1이 이거니까 얘가 12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은 i1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i1 이렇게 되겠죠. i1 다시는 이게 1번이고 2번이니까,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i1 다시가 마이너스 4i1 더하기 4i2 더하기 12 이렇게 되고, 그렇죠. i2 다시는 마이너스 1.6i1 더하기 1.4i2 더하기 4.8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i1 다시 i2 다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에다가 1.4가 되고, 그렇죠. i1, i2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더하기 얘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12, 4.8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i 다시 벡터,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i 벡터라고 하면은 이 연립 방정식을 이제 행렬 형태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i 벡터 다시가 그렇죠? a라고 합시다. i 벡터에다가 더하기 12, 4.8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g 벡터라고 하면은 이게 뭐 비대차 상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연립 상미분 방정식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어떻게 이제 풀이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n개 상미분 방정식도 저희가 연립 방정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렇죠? 얘를 갖다 이런 n개 상미분 방정식을 이 n개의 변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y 다시가 a의 y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y 다시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y1 다시 y2 다시 yn 다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y 벡터는 우리가 y1, y2, yn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죠. y1, y2, y1 다시 y2 다시에서 yn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행렬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y1, y2, yn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지금 y1 다시가 지금 y2죠. 그렇죠. 그러니까 0, 1,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2 다시 y3가 되니까 0, 0, 1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쭉 나가서 이제 yn-1 다시는 0에다가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에 yn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y1이니까 1이 되고 그렇죠. y2가 얼마냐면은 p1, p2에다가 p의 n-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y 벡터 다시가 a라고 하면은 a의 y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개 상미분 방정식도 저희가 연립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위에 거 똑같이 하면 얘는 이게 대착 상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아까 y2를 갖다가 y1 다시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렇죠. y2가 y1 다시고, 그렇죠? y2 다시는 어떻게 되죠? 2 다시는 1 다 넘기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잡다가 y2 다시를 구하려면 1 놔두 다 넘겨야 되죠. 그렇죠? 아까 똑같이 하려면은 y2 다시는 마이너스 cy 다시 마이너스 ky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y2 다시가 마이너스 m분의 cy 다시 마이너스 m분의 k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y1은 어떻게 돼요? y1은 이제 y겠죠. 그렇죠. y니까 얘를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y2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y2 다시는 이제 얘가 이제 y 다시죠. 그렇죠. y 다시니까 마이너스 m분의 c에 y 다시가 y2죠. y2 빼기 m분의 k y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립 방정식 쓰려면 y1 다시하고 y2 다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y1 다시가 y2고 그렇죠. 이걸 쓰면 이제 행렬로 쓰기 위해서 0 곱하기 y1 더하기 1 곱하기 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y2 다시는 이거죠. 그렇죠. y1 앞에 쓰면 마이너스 m분의 k y1 마이너스 m분의 c 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y1 다시 y2 다시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가 행렬로 쓰면은 0, 1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c y1, y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얘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y1, y 다시 이렇게 쓰죠. 그렇죠? 얘를 우리가 y 벡터죠. 그렇죠? 이제 이 벡터를 이제 열 벡터라고 그러죠. 그렇죠? 다시는 그걸 a라고 그러면 a에다가 이게 y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희가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고요. 이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수학적 모델,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런 비제차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모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연립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모델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차 연립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